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으로 경찰에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상담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상크유자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만 상담 가능할까요? 바쁘시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DM을 보냅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고, 자, 색깔 좀 잠시 칠해 볼게요. 다른 지점 영가 스파르타 센터를 한 1년 전쯤, 이제 1년 전에 다니셨네요. 3단계부터 6단계까지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닌 후에 19년 2차 그리고 20년 1차 경찰 영어 시험을 75점 그리고 70점 받았는데 절대 영어 때문에 떨어질 전수는 아니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올해 저희 최종 합격생들 보면은 사실 이 전수보다 이제 낮게 나오신 분들도 최종 합격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경찰 영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그쵸? 2018년도 이후로 경찰 영어가 이제 거의 공무원급으로 많이 어려워졌죠. 시중에 파는 독해 동영을 풀 때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서 찍다시피 문제를 풀고 틀리고 다시 읽으면 해석이 잘 되는데 혹시 저 구문이 부족한 걸까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 학원에 다시 방문하기엔 시간이 별로 없어 선생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자,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경찰 영어가 75점, 70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조금씩 골고루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시간이 많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좀 단계별로 연습을 하라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 만약에 2차 시험이 연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까지는 독해 풀면서 짧은 기간에 실력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저는 독해용 어휘랑 그리고 정답의 근거 그리고 오답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통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빠르게 영어 독해 점수를 올릴 때 활용했던 방법인데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지금 이번 2차 대비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그리고 다시 만약에 준비를 하시거나 만약에 내년 1차에서 다시 준비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약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드려볼게요. 먼저 독해용 어휘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이유는요. 아마 상담을 신청하신 수험생분께서는 그동안 영어는 그래도 꾸준하게 아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강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영어 독해 푸는 연습은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단순하게 영어 독해를 많이 풀기보다는 저는 생각했을 때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 모르는 단어들을 좀 많이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독해 연습을 많이 안 했다고 하면은 뭐 단계별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뭐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도 계속 해봐야 되고 그리고 풀고 나서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한번 연습해봐 가지고 자신이 약한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 철저히 따지셔가지고 문장을 읽을 수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으면은 아마 독해 푸는 감은 그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험 영어 독해에서는 영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반복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꾸준하게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할게요.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를 저는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의 어휘들은 암기를 계속 해야겠죠.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보던 어휘 교재에서 이제 같은 어휘도 많이 나오면서 반복도 될 거고, 아마 기존에 보고 있던 어휘 교재에서 빠진 단어들도 아마 이 독해용 어휘 노트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독해 지문 안에 있는 어휘들을 많이 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독해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만약에 독해 지문 보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전 시험장 갔을 때 독해가 잘 안 익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너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2차를 준비할 때는 일단 저는 이 독해용 어휘 노트가 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용 어휘 노트는 꾸준히 정리하시고 자투리 시간 보세요. 뭐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은 뭐 쉬는 시간도 있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뭐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고, 시간이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은 타과목 공부하기 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의 1시간 정도 자투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독해용 어휘를 좀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경찰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요, 독해 동형을 풀 때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중에 이제 독해 동형 문제집을 보면은 수능 지문들을 많이 따와서 이제 교재를 만든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찰 영어도 이제 수능 영어 교재나 이제 뭐 평가 모의고사나 여러 곳에서 이제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경찰 수험생들이 이제 보통 많이 묻는 게, 경찰 영어 독해에서 특정 교재에서 지문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 독해 교재를 풀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 교재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오래된 교재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문제 나왔다고 해서 그 교재를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수능 독해 지문 자체가 어려워요, 원래요. 그러니까 독해 동형 문제집을 풀 때는 우리 경찰 수험생들이 약간 좀 어렵다는 전제하에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독해 교재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어려운 독해 지문을 풀게 되면 첫 번째는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경찰 영어 독해, 예를 들어서 뭐 10문제가 나온다고 할게요. 그 중에 진짜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독해 지문은 과연 몇 문제가 나올까요? 저는 많아야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영어 독해 특징은 이제 수능 영어 독해에 비해서 명확한 정답의 근거를 줘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풀고 나서 분석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풀고 나서 일단 정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아마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를 빠르게 읽다 보면은 막 감으로 독해를 하는 경우도 많고 내용 파악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독해를 하면서 글을 읽을 때는 저는 보통 중심 내용과 키워드 같은 거는 계속 표시를 하면서 내용 파악을 계속 의식하면서 독해를 하라고 해요. 이런 연습이 잘 안 되신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 시험장 갔을 때 5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빨리 있는데 급해가지고 내용을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계속 표시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는 반드시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 그래서 지문 안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그게 지문 안에서 재진술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오답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수험생분께서 독해를 많이 틀려요. 그럼 문제점이 뭘까요? 물론 뭐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빨리 읽느라고 내용 파악을 놓쳐가지고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피하지 못하고 취재 의도에 걸린 거죠. 그래서 오답은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나중에는 리딩 스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하고 계속 문제 꾸준히 풀면서 일단은 독해용 어휘 자투시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 정도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해줘야 드리고 싶냐면 이해가 안 돼서 찍다시피 문제를 풀고 틀린다. 자, 이 부분 먼저 체크해보죠. 일단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지문 자체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너무 읽는데 급급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놓치고 그냥 읽다 보니까 감으로 독해를 하고 내용 파악 다 놓쳐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절대 오래 잡고 있으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시간이 그러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마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도 아마 시간 배분에 아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읽고 넘어가시되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앞문장 그리고 뒷문장 관련 내용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내가 해석이 안 된 문장은 아마 이 문맥상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급하게 빠르게 읽는 것보다는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지문이 길어지고 빨리 읽다 보면 내용 파악 다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과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읽으면 너무 해석이 잘 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읽으면은 내용 파악이 되는데 너무 급급하게 빨리 읽다 보니까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경우 같아요. 그러면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요거와도 원래는 관련이 있어요. 구문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은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장 문맥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풀고 나서는 저희는 독해 노트를 원래 만들라고 해요. 독해 노트라는 거는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따져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우리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풀다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막 머리가 갑자기 너무 확 하얘지는 거예요. 강사로서는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신이 평상시에 취약한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넘어간 거죠. 그 전에는. 근데 실전 시험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진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막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해를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따로 독해 노트에 정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이 계속 모이게 되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따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줘야지 추후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와 구문 연습이 사실은 필요하긴 해요. 그렇다고 막 구문 독해를 막 다시 또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고, 평상시에 우리가 독해를 꾸준히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에 정리하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독해 노트가 나중에는 중급 구문 독해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독해용 어휘 노트 만들어가지고 독해 지문에 자주 쓰이는 어휘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자주 보시고, 그리고 풀고 나서는 반드시 정답의 근거,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거 분석하셔가지고 체크 한번 반드시 해보시고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는 빨리 읽으면서도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독해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독해 실력이 빠르게 향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어려운 독해 교재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유가, 실제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틀리라고 내는 독해 지문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수능 지문이나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자신감이 하락한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어려운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 영어가 18년도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는데 어려운 문제 대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이미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이 있어요.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에서 그거는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어려운 독해 교재를 저는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독해 교재를 풀다 보면은 그거를 어려운 독해 교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풀면서 이해도 안 되고 찢다시피 풀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자신이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독해 교재를 선정해 가지고 그 교재로 더 많은 지문을 풀면서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지문으로 몇 문제 못 푸는 것보다는 자신이 읽을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독해 교재로 다양한 지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지문은 우리가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해용 어휘랑 그리고 정답의 근거, 오답 분석을 하자. 그리고 일반 이제 다른 학생들은요, 만약에 내년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계속 표시하면서 내용 파악하시고,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자신이 취약한 문장 구조 확인하시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시는 거예요. 이때 유의할 게, 독해를 하면서 막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아마 내용 파악 놓치실 거예요. 일단은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만 하세요. 대신에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된 문장을 독해 노트 정리하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경찰 영어 독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들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꾸준하게 푸시면서 독해용 어휘랑 정답의 근거, 그리고 오답 분석 이 정도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수는 오르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그래도 공부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사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이제 영어가 좀 쉽게 느껴지는 거고, 자신이 취약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 때까지 힘들더라도 집중 한번 해보시고요. 끝까지 계속 꾸준하게 푸셔가지고 시험 당일날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